바른경제TV 유튜브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참여는 2월 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장중에 다시 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감 때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애플은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우리 시장에서도 언택트주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계속 긍정적인 양상이 펼쳐지고는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이 바뀌어 가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3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확진자 수는 346명인데요. 주말을 앞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더니 지금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세 보여주면서 3,155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지금 97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429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321종목이 오르고 있고 514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462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830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는 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은 1,612억 원, 기관은 7,365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8,908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은 644억 원, 기관은 81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1,538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요. 장 초반보다 지금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이 조금은 더 많아진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어제 인텔과 관련된 소식이 나와줬는데요. 0.11% 약세를 보여주면서 8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왔던 캐나다 웹소설 플랫폼 인수 소식에 이틀째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4%대 급등세가 나타나줍니다. 33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성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낙수 효과 기대감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감돌아주면서 주가는 2.38%, 2.61%까지 오름세가 나타나줍니다. 장 초반에 고가보단 조금 빠진 모습의 윗꼬리를 살짝 달고 있으면서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 첨단 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지금 보시면요. 지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 국산화 이후에 현대차의 넥소를 비롯해서 수소 전기차의 본격적인 적용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을 형성해 주고 있는데요. 10%대 상승률을 기록해 주면서 18만 6천원,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핑크퐁의 아기상어 애니메이션이 미국 넷플릭스에서 탑5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1%대 강세가 나타나줍니다. 25,4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모두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고요. 이 펄어비스는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4%대 강세를 나타내주면서 27만 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인텔 파운드리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미코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는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지금 음봉을 띄워주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6%대 강세가 나타나줍니다. 5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AD칩스도 지금은 음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률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18%대 상승률 급등세 나타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1%대 강세가 나타나줍니다. 2,8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익 IPS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는 삼성전자 중국 반도체 공장과 이제 1,16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대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계약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5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토박스 코리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기상어의 호재를 받으면서 주가가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6%대 강세를 나타내주면서 1,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간 잘 못 갔던 섬유의복 업종에서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4%대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서비스업과 음식료업, 종이목재 그리고 화학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대다수의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운수, 장비와 보험, 전기가스업, 은행, 증권 등 대다수의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IT 소프트웨어, SBC, 종이 목재, 오락 문화, 방송 서비스 등의 업종에서는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신 장비와 기계 장비, 기타 서비스, 운송 장비 부품, 그리고 제약 등 다수의 업종에서는 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상위 3개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네이버와 두산 퓨얼셀, 삼성 SDI를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아차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는 순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네. 기분이 좋죠. 오늘도 역시. 왜 좋으실까요? 네, 오늘 뭐 옷도 네. 새로 검은 거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오늘. 근데 그래서- 좋기만 하진 않으실걸요? 네, 어떤 점이 있습니까? 댓글 보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한숨이 좀 났어요, 사실. 네. 그쵸. 댓글 개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종목 댓글만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워서 댓글을 못 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네, 뜨거운 반응이 저희는 더 좋거든요.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네, 할게요. 어필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댓글 좀 달아줘, 제발. 제발, 네. 네, 제발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만 달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앞서 광고에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광고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10만 이제 시작입니다. 네. 우리 20만, 30만
여러분들이 좀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아, 그러니까요.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유 전문가님께서 광고에 또 나오시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또 꼼꼼하게 또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제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대기업들의 협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삼성전자와 인텔 그리고 애플과 현대차 그룹이 서로 협력 관계로 발전을 했는데 굉장히 이런 협업 소식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글로벌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죠. 삼성전자가 미국의 인텔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네이버가 또 외국에 있는 웹소설 업체를 또 인수를 했죠.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애플과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차와 또 협업을 합니다. 자, 먼저 애플, 현대차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 키워드죠. 애플카죠. 네. 네, 그래서 애플카인데 지금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변동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먼저 뭐 현대차, 기아차 좋은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더 네. 언급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종목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에이프로가 있습니다. 에이프로. 에이프로. 네. 네, 에이프로가 이 2차 전지와 이 전력 반도체의 하모니가 있다. 뭐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 에이프로는 충전, 방전 회로를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배터리 전력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유의미한 수주가 기대됐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까지 이연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또 LG화학 향해서 미국의 GM 합장 라인 또 중국의 배터리 공장 등등 하니까 뭐 에이프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점 그렇죠. 긍정적으로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 그룹 짚어주셨는데 삼성과 인텔이 협업을 맺은 점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거의 메인 메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에피타이저 먹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삼성전자 이슈가 또 어제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진짜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계약을 따냈는데 이 파운드리가 뭐냐면은 반도체 업계에서만 쓰는 위탁 생산한다는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건데 대신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인텔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저기 미국에 이미 있어요. 미국 텍사스주에 네. 거기 텍사스주에 오스틴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위탁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네. 거기서 이번에 인텔 칩을 15,000장이나 야 굉장합니다. 이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틴 공장에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서 14나노미터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이 그래픽 처리 장치로 될 것이다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텔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위탁 생산을 맡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떤가요? 이 원래는 이제 이게 상당히 유력했던 게 대만 업체예요. 네. 대만의 이제 TSMC 그렇죠. 이 네. 업체가 이 파운드리 업계 1위였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업체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약간 말씀드렸던 대로 파운드리가 반도체 업계에서 쓰는 위탁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위탁 생산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우세였다라는 게 업계의 원래 말이 나왔던 거고요. 하지만 이런 업계의 컨센서스가 확 뒤집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 삼성전자가 받았다, 수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이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TSMC 이 대만 업체가 인텔의 주문 물량을 온전히 소화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만큼 따라가기 어렵다. 그렇죠. 네. 판단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 동시에 발주를 함으로써 네. 두 회사의 경쟁 심리를 이용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반도체 생산 계획이 또 밝혀졌고 2020년 4분기 실적을 또 인텔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 수주 소식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좀 말을 아꼈어요. 네. 말을 아껴가지고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인텔이 이렇게 거의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전자와 인텔은 서로 경쟁 관계잖아요. 근데 어떻게 협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상당히 좀 진짜 약간 물음표가 지금 네, 뜨거든요. 의아하게 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운드를 제외하고서라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두 업체가 인텔과 삼성전자가 완전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완전한 경쟁 관계는 아니에요? 네, 오. 그 왜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네. 상당한 강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강하고요. 또 반면에 인텔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강해요. 아,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네, 그래서 이게 다른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데 네. 아무튼 삼성이 이 한국을 대표하죠. 네. 그리고 인텔은 미국을 대표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19% 정도 지니고 있고요. 네. 점유율이. 그리고 삼성의 한국은 51%입니다. 오. 굉장히 높죠. 네.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로 오면은 미국이 66%고요. 오, 진짜 점유율이 높네요. 네. 삼성 한국은 4%밖에 안 됩니다. 아, 너무 미미하네요. 네, 근데 정말. 이게 네. 이제 얼마 전에 밝혔는데 삼성도 여기 표에 보다시피 네. 이게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오, 왜냐하면 그러네요. 네. 삼성에서도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성장시키겠다고 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걸음마 수준이지만 점차 올라올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전체를 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인데 이게 왜 그러면은 일단 현재로서 봤을 때는 1위가 미국이에요. 1위 그 인텔이 1위입니다. 네. 그리고 2위가 삼성전자인데 2018년에는 삼성전자가 잠깐 1위를 했다가 네. 다시 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왜 미국 전체로 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으냐면은 네. 미국에는 인텔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SK하이닉스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강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런 수주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겠고 아무튼 그 인텔은 이 메모리 반도체 좀 약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삼성에 대한 수주가 이번 계기로 해서 네. 좀 앞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악어와 악어새처럼. 악어와 네, 악어새.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업종과 이 자동차 회사는 철판으로 만들잖아요. 네. 철강업체에 수주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것처럼 내가 부족한 거는 네가 좀 만들어줘. 내가 잘하는 건 너네도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서로 협력하면 서로의 좋을 것 장점을 같아요. 모으는 거네요. 네, 콜라보가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방송도 예전에 최근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하다. 네, 저희의 콜라보도 네, 좋아요. 우리 콜라보도 있고 다른 채널과도 네. 콜라보 이런 거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요즘 시장에서는 커다란 기업들의 협업 관계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과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와 인텔의 협업이 나와줬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가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큰 기업들의 협업 관계는 계속 또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도 주제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도 조금 연결되는 주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반도체 하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떠오르는데 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얘기해드렸던 인텔이 떠오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2년 연속 연구개발 투자를 줄였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오늘은 이렇게 삼성 특집으로 가게 됩니다.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네. 됐네요. 네. 삼성이 지금 핫 이슈예요. 진짜 지금. 이슈요. 계속 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 두 번째 이슈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단기적으로 네. 아까 봤던 그런 수주 또 협력 네. 이슈면은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데 왜 그러면은 이게 투자를 줄이고 늘린다 이거는 네. 연구 개발, R&D 인력을 의미하거든요. 또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돈, 결국은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업체, 그리고 네. 첨단 산업 업체, 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반도체 이쪽은 연구 개발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 R&D가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게 시대가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 용량이 이 정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USB 이런 거 있죠. 네. USB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하드 디스크 뭐 있었고 플로피 디스크 있고 뭐 하는데 옛날에 뭐 이렇게 디스크 네모난 거 있었잖아요. 네, 전문가님 나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모난 거 있는데 그거는 용량이 얼마 안 돼요. 네. 그게 2배, 3배, 10배 돼가지고 USB가 더 작아졌죠? 네. 더 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은 막 100배 이렇게 늘었습니다. 오, 네. 1년에 이 반도체 시장은 2배씩 성장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확 따라 올라와요. 확 따라 올라오는데 아무리 삼성전자, 인텔이 잘 나가도 나중에
후발주자 뭐 아까 말씀드린 TSM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중국의 새로운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가 확 치고 올라오면은 확 뒤집어 엎기 때문에 이거는 R&D를 투자를 늘리는 삼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말씀대로 오히려 삼성은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봤던 네. 그런 이슈도 있고요. 또 이런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대만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 삼성이 R&D 투자 늘렸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인텔의 수주를 따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가 R&D 투자를 56억 달러 늘려서 전년 대비 19%나 늘렸고요. 네. 이런 것들. 근데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은 전년 대비 수익이 늘어났지만 R&D 규모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삼성과는 좀 대조적으로 삼성은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도 드리워진 상황인데 그럼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점들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법 리스크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R&D 규모를 늘린 점 네. 이건 상당히 큰 호재죠. 당연하죠. 삼성전자가 연구 개발 늘렸다는 건 자금 여력이 많다는 거고요. 이 자금 유보금이 별로 없으면은 네. 연구 개발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슬프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막 적자나고 있고 막 이러면은 네. 또 쌓아둔 돈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걸로 빨리 팔기 급급해요. 마케팅 올려야 돼요. 네. 그래서 빨리 영업을 해서 공격적인 영업을 해서 팔아야지 회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문 닫아야 먼저니까요.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늘린다는 거는 야 쌓아둔 돈도 많고 수익도 잘 나고 다 잘 되니까 우리는 진짜 10년 뒤에 20년 뒤를 바라보자. 오. 이재용 부회장님이 지금 뭐 1년 살다 나오셔도 네. 또 감옥에서 살다 나오셔도 괜찮다. 이거는 우린 10년도 20년 뒤에 더 잘 나갈 텐데. 우린 다 계획이 있다. 네, 그럼요. 이게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도 있는 거고요. 네. 자, 아무튼 이 삼성전자는 5년간 연평균 5.8%씩 증가를 해서 2025년에는 R&D 비용이 약 9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8조 원. 네. 자, 그래서 이 인텔 같은 경우는 R&D 지출액이 전년 대비 4% 줄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삼성이 지금 압도적인 연구 개발 열심히 연구 밤새 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점이 반도체 시장 전반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텔이 1위고 네. 전반적으로 2위가 지금 삼성전자인데 네. 예전에 삼성전자가 잠깐 1위를 했던 것처럼 2018년에 매출 1위였는데 인텔의 순위가 역전된 건데 다시 저는 역전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네. 있으니까요. 할 결국은 예정이고. 네. 그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했던 거 혁신 혁신. 없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술산업 R&D 혁신으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과 매출 또 네. 순이익에서 올라서고 TSMC는 가뿐히 누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서 잠깐 이제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편지 얘기도 어제 뉴스에서 잠깐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죠? 네, 어제 뉴스에서는 이게 더 핫하더라고요, 사실. 네, 그러니까요. 그냥 예. 우리가 이제 이야기, 썰 이런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시청자들이 뭐 협력 맺었다 이런 거는 별로 재미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식에서는 협력이 더 중요하죠. 당연하죠. 자, 그리고 네. 이거는 옥중 편지는 결국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어요. 이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게 뭐냐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화가 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내가 삼성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냐 이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래서 편지의 내용을 좀 보면은 삼성전자의 본사를 삼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사실 무근인 거죠. 네. 사실이 아니고 그냥 썰이다.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어느 정도는 이게 예측으로는 가능할 것도 같아요. 진짜 화가 나면은 막 2년 반 살다 나오고 감옥에 있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세금도 자꾸 올라가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인건비도 비싸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비싼데 외국에 이제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인도 이런 데로 가면은 인건비가 싸고 또 외국인 특혜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세금 면에도 감축이 되고 왜냐하면 걔네는 또 외국인 투자를 받으면은 국가 경쟁력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로 만약에 이전을 공장이나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런 점들이 예전부터 말이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들은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빨리 가자. 빨리 제발 옮겨줘. 왜냐면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고 내가 네. 돈 벌지. 좋아. 아무튼 근데 어쨌든 이 삼성전자 근데 재벌들은 또 그게 있더라고요. 재벌들은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네, 우리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네. 한국이고 내 아들 딸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처럼 네. 한국 지키겠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저는 이전은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에버랜드 무료 개방하겠다고 뭐 이런 말들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삼성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자, 근데 에버랜드는 무료 개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좋아하시나 봐요. 놀이공원. 에버랜드 네. 가고 싶어요. 네. 무료로 한 1년 정도는 무료 개방하면은 놀이를 잘 타시나 봐요, 전문가. 네, 좋아합니다. 네. 1년 정도는 매달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삼성이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는 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또 주가 변동에도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되거든요. 네. 본사 이전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주가 올라가는데 오늘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0.3% 이내에서 움직이는데 네. 아무튼 이런 점들 삼성전자를 여러 가지 각도로 네. 다각도로 좀 판별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요즘에 시장에 진짜 관심사인 삼성전자를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법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연구 개발에 비용을 많이 쏟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 예상된다는 점 함께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달아주신 댓글들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카카오와 안랩입니다. 먼저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프리드로우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진 전문가님 잘 분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 분석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45만 원에 비중 15%인데요. 예, 최근에 매수를 했다가 물려 있었는데 어제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오늘 카카오는 45만 6천 원에 시작해서 47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카카오 이제는 금융주다. 카카오 이제는 금융주다. 네. 네. 이게 카카오톡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카카오톡도 최근에 뭐 광고를 많이 달면서 수익성 늘었는데 카카오의 이 놀라운 행보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은행 금융업을 하는 만큼 이 예금 적금 등으로 굉장히 많은 자본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의 안정성이 더 커졌습니다. 대출도 잘해주고요. 이자도 더 싸요. 그냥 일반 시중 금리보다. 그리고 시중 금리가 아니라 일반 다른 은행보다. 네. 그리고 이자도 더 많이 주더라고요. 예금 적금 보니까. 뭐 그렇죠. 이런 거 카카오페이 좋고요. 근데 지금 네이버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연히 같이 묶이잖아요. 네, 네이버가 지금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카카오도 오늘 올라가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은 네이버는 전 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못 넘었는데 카카오는 오늘 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네. 그래서 47만 6천 원. 어우, 굉장합니다, 오늘. 네. 그래서 카카오가 사실 이 업계에서 두 개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인터넷 대장주기 때문에 네. 카카오는 뭐 카카오 페이지 뭐 등등 카카오 택시 등등 많은 이 다각도의 이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이런 점들에서 장기적으로 매력적이다. 네이버보다 오히려 카카오가 더 좋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돋보인다. 또 앞으로 IPO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등등 정확히 언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IPO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카카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신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이때는 BBIG가 확 뜰 때였어요. 맞아요. 예. BBIG 뜰 때인데 요즘 BBIG 안 좋다 뭐 힘들다 어쩌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갈 놈은 가죠. 갈 놈은 간다. 네. 이거예요. 카카오
다른 BBIG 안 좋아도 바이오 뭐 인터넷 안 좋아도 게임 안 좋아도 얘는 갑니다. 이 친구는 갑니다. 잘 가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카카오의 이 장기 성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자회사의 분할 이런 부분들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보시면 카카오는 정말 좋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언택트 하면 떠오르는 종목 중 한 종목입니다. 지금 금융주로 조금 더 함께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회사니까요.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안랩입니다. 안랩은 HGC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전장 분석 매일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안랩 얼마나 올라갈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안랩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87,600원에 시작해서 8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안철수의 정치 행보에 주목하자. 안철수의 정치 행보에 주목하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안철수 대표의 이 행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밝혔던 게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겠다고 밝혔죠. 네. 이게 배경이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공석이 됐죠. 서울시장이 공석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지금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 테마주이니만큼 이게 중요하고요. 이 종목 안랩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지분도 많이 갖고 있어요. 18% 보유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뭐 안랩하고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니냐, 안철수는 이제 정치인이지 더 이상 경영인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지분을 18%나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돈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안철수 대표가 이 회사의 네. 실질적인 경영에 지금 약간 손을 떼시더라도 네. 어쨌든 영향력,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최근의 이슈가 이 국민의힘 보수당인데요. 국민의힘의 4월 재보선 후보 경선에 자신을 포함해서 같이 경선을 하자, 통합 경선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콜라보를 또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이제 말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도 있고 괜찮다 같이 해보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안철수 대표가 같이 하자고 밝힌 이런 여러 가지 행보들 이런 행보들 때문에 차트를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안철수 대표가 이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밝히니까 이 급등했습니다. 급등. 이거 왜 그러면은 예전에 좀 변동 없다가 네. 이 결국 이 정치 테마주죠. 이게 정치 테마주인데 급등했다가 지금 최근에 좀 약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가 뭐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도 하러 다니고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변동성이 커져요. 이거는 4월 보궐선거 할 때까지 좀 봐야 됩니다. 네.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손절하거나 이런 매도하거나 이런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4월에 정식 선거 열렸을 때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뭐 이미 기대감이 다 반영. 네, 기대감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네. 3월까지 가져가시다가 3월쯤 해서 네. 좀 올랐을 때 매도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예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 월봉인데 네. 2011년도 크게 올랐죠. 네. 대선 대통령 테마주 올랐고 네. 또 이때도 뭡니까?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그때 또 대선 나와가지고 또 올랐었고요. 또 이번에 또 올라가는데 지금 오른 게 얼마 안 올랐죠? 분명히 이제 이분이 또 대선 뭐 아니면은 서울시장 해가지고 또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3월까지는 좀 보유하고 있자. 그리고 선거 이전에는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랩은 정치의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안철수 대표가 보유한 지분도 꽤 많은 편입니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3월까지는 보유를 해보시고 그 전에 매도를 해보시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